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 박정호의 핫스팟 진행을 맡은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얼마 전 미국 이민자 단속 당국에서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일이 있었죠.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현대차 LG 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체포돼 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석방 교섭 마무리 사실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다만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요게 마무리된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 관련해서 좀 언제 마무리가 될지도 좀 관심을 모았는데, 워싱턴 총연사가 현지 취재진에 밝힌 것을 보면 미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개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전원 자진 출국 조건으로 교섭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우려했던 장기 구금 사태로 번지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번 사태 발생 후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주문한 바가 있고 정부도 한미 양국 간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앞서 간세 협상 때 구축 가동했던 라인들이 다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 라인이 주요하게 교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교섭 마무리 사실을 밝히기 직전에도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른바 3실장 회의가 열려서 이런 교섭 내용을 공유했다고 하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번 교섭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했다 싶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부도 그랬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사전에 안내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사후에 통보를 받은 게 없어요. 게다가 정부에도 처음에는 남미계 라틴계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일부 구금됐다라는 잘못된 정보까지 들어온 바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맹으로서는 우려스러운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강훈식 실장이 어제 얘기하면서 체류 지휘와 비자 체계 점검 개선을 말한 게 좀 그 이유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특정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현대나 대기업 소속이 아니면 비자가 잘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인력만으로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간행적으로 그 상용 비자나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서 일을 했던 게 그 현실이었는데 이게 미국이 우리에게 비자 커터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이런 단속을 하면서 약간 좀 이래서 우리가 약속했던 대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의문점을 던지게 된 것이죠. 세세한 법적 행정 절차는 따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자기 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더 늘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씩 쌓이게 되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리고 좀 주목해서 보는 게요. 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5,500억 달러 펀드, 대미 투자 펀드 세부 내용을 합의를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세부 내용이 좋지 않아요. 투자금을 회수한 후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등 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300명 정도를 체포해 구금한 것을 보면 그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상당히 항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공소 제기 유지 영장 청구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찰이 했던
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결정됐습니다. 일종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모양새라고 보면 됩니다. 이 중요한 건 토론이에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 그리고 경찰을 견제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을 결정하는 논의를 집중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직 운영이나 수사 기소 절차에 대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총리실 산하에 이제 범전부 검찰제도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서 협의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 추진단을 기본으로 삼아서 아마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앞서 정청래 대표가 약속했던 추석 전 검찰청 폐지가 실현되는 겁니다. 네, 검찰청의 보안 수사권을 줄지,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문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 외에도 주요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세제 등을 다루는 기능을 가지고요. 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데 예산 편성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 금융위도 개편되는데요. 금융위도 이제 국내 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머지 기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아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됩니다. 위원 정수를 늘려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연스럽게 퇴진하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요. 사회부총리직이 있었죠. 이 부분이 폐지되고 미래기술 대응을 위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이 눈에 띄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AI 미래기획수석을 새로 두고 AI 부분 관련해서 여러 정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최근 대통령실 쪽을 좀 취재한 바로는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 때 IT 붐이 거세게 일었었거든요. 요런 AI 부분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여러 번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어떤 의지가 실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후에 첫 회동입니다. 일단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30분간 독대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 쪽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리고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박준태 비서실장이 함께 배석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때는 일본, 미국 순방에 대한 얘기, 관련 세부 과제, 그리고 협조 등을 구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듯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게 취임 100일 전에 야당 대표와 만나는 좀 전임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빠른 소통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과 협치, 통합의 물꼬를 트는 그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현안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에 앞서 설명했던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체포 구금된 사태,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또 3대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지금 반발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현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론으로든 총론으로든 뭔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마 여야 협의체 구성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 측은 제가 알기로는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 협의체를 구성해도 사전 조율이라든가 의제라든가 약간 이런 형식화된 틀 안에서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자주 만나는 게 의제와 상관없이 대통령과 야당이 자주 만나 소통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날 회동의 포인트는
악수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간 이제 국민의힘 쪽과 악수를 해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런 네. 점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어, 실제로 저는 대통령이 그것을 유도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장동영 대표가 최초로 악수하는 그림이 이번 회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회동을 통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어떤 협치까지는 아니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그림 정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회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한번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악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청래 대표지만 대통령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악수를 하는 모습, 네,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100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기자님께서도 참석하시나요? 아, 제가 참석할지 아니면 저희 오마이뉴스가 김경련 선배와 제가 이렇게 둘이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하고 있어서 제가 갈지 아니면 김경련 선배가 갈지는 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질문을 할 때 또 이제 추첨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질문은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 여러 가지 너무 현안들이 많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질문자로 이제 뽑히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기자단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번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지난번 30일 기자회견 때 워낙에 추첨에만 의존을 해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현장에서 즉석 조율하거나 질문 분야를 나누거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단도 거기에 맞춰서 좀 대변인한테 어필을 평소에 좀 많이 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질문 분야를 준비를 해서 좀 얘기를 한다든가 요런 식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주 목요일 날 기자회견 가게 되시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